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이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정말 꽃샘추위라는 게 있나 봅니다. 봄이 올 것 같더니 지난 주간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네요. 환절기에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 샤를 구노에 대해 살펴보았죠. 제가 2주에 걸쳐서 구노를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곡 아베 마리아와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구노의 유명한 오페라 파우스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페라 파우스트는 프랑스 작곡가 구노가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이 1860년 파리의 리릭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그 당시 파리 사람들은 비극적인 내용을 즐기지 않아서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년 뒤 1869년 대사를 레시타티보로 바꾸고 장면 곳곳에 발레를 삽입하여 제작한 작품을 상연했을 때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만 1919년까지 1500회 이상을 공연했으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서도 1883년과 1943년 사이에 268번의 공연을 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페라였습니다. 오페라 파우스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평생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늙어버린 자신의 삶에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영광, 사랑? 이렇게 파우스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악마의 사자 메피스토펠레입니다. 파우스트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의 4개 학위를 가진 박사답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젊음. 파우스트 첫머리에 메피스토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와 나누는 대사입니다. 파우스트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젊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파우스트 앞에 메피스토는 그를 유혹할 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화륙의 여자도 세련된 귀부인도 절세의 미녀도 아닙니다. 그녀는 독일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리 아름답지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아가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를 본 파우스트는 당장 떠나자고 합니다. 평생 노력했던 그가 답을 얻지 못하자 마법, 즉 악마의 힘을 빌려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파우스트는 이렇게 메피스토와 계약을 합니다. 현재에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종이 돼 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도록 도와주고 다음 세상에 가서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의 종이 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은 현실에서의 악행보다도 내세에서 악마의 하인이 되어 악마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악마 계약이었습니다. 둘은 팔목을 긋고 피를 내 혈서로 서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는 곳은 시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라이프치, 괴테가 대학을 다녔던 도시였죠.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동서 육상교통의 요지로서 상공업이 발달한 무역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아우어바흐켈러라는 식당에 메피스토는 청년이 된 파우스트와 함께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 식당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번성 중인데 식당 입구에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동상이 놓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동상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파우스트는 처녀 마르그리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홀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죽었고 오빠는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마르그리트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집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지벨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벨은 메조소프라노의 역할로 여가수가 남장을 하고 부릅니다. 전장에 나가는 오빠 발렌틴은 여동생을 그 지벨에게 부탁하지만 지벨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는 마르그리트를 사랑하지만 선물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는 도시 콘크리트 틈에 자라난 들꽃을 꺾어 그녀 집 문 앞에 두고 사라집니다. 메피스토는 지벨의 꽃에 뒤지지 않을 보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떠나고 혼자 남은 파우스트는 유명한 테너 아리아 초라한 오두막이지만 알지 못할 은총이 느껴진다를 노래합니다. 이내 그녀는 파우스트를 위해 메피스토가 준비한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나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본능으로 소프라노 아리아 보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파우스트. 하지만 그녀가 결코 그의 보석에 반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파우스트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그를 보고 마음이 설렜던 그녀는 그의 선물 공세에 마음을 열고 순결도 함께 바칩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하는 여인이 되어 들뜬 마음으로 매일 밤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 번 그녀를 안았던 파우스트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데이트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밤마다 어머니의 식사에 조금씩 수면제를 타서 넣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재우고 발코니에서 그를 기다리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시 이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를 재우고 오늘도 발코니에서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그녀는 로망스, 열렬한 사랑의 불꽃은 내 젊음을 태워버렸네를 부릅니다. 끝끝내 그는 오지 않고 대신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만 가죠. 결국 수면제가 축적된 어머니는 그 독성으로 죽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녀는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녀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결국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죠. 그녀는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고 오빠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부르는 병사들의 합창이 오페라 파우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선율이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오빠 발렌틴은 파우스트와 결투를 벌이지만 메피스토의 비호를 받은 파우스트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파렴치한 유혹자를 넘어서 살인자까지 된 것입니다. 한편 사랑의 설렘에 들떴던 처녀는 이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우스트는 감옥을 찾아가죠. 파우스트를 만난 그녀는 너무나 큰 감격에 전율합니다. 사람들의 법이 만든 사형이라는 형벌은 사실 그녀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우스트를 껴안고 자신은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법이었던 그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해방되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르그리트와 파우스트 그리고 메피스토 간의 삼중창은 이 오페라의 피날레입니다. 그녀가 형장의 이슬로 사려지는 순간 메피스토는 그녀는 심판받았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나라에서 합창이 들립니다. 천사들의 합창은 그녀는 구원받았다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는 여성성, 죄 많은 그녀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그녀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뿐 아니라 파우스트도 구원하고
메피스토는 크리스티의 위세에 눌려 사라집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성취되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타락한 남자는 여성을 파멸시키지만 그 남자를 구원하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페라 속 많은 여주인공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죄를 지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추악하게 만든 이 세상을 자신들의 죽음으로써 정화시키고 희생으로 대속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괴테 파우스트의 제1부에 해당하는 줄거리입니다. 군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는 이렇게 괴테의 파우스트 중 일부만을 오페라화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괴테의 원작에 감동받은 많은 독자들은 이 프랑스 오페라를 가리켜 파우스트가 아니라 마르그리트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괴테가 진짜 얘기하고자 했던 결론은 훨씬 길고 방대한 제2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노의 파우스트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연극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명작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청취자 여러분 중 몇 분이 그동안 들었던 월요 칼럼을 듣고 싶다고 CD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과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내주신 청취자 홍원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까지 들으신 음악 칼럼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월요 칼럼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agonamu.com chicagonamu.com입니다. 그리고 9월경에는 지금까지 방송한 음악들 모아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냥 음악만 연주하고 듣는 음악회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특별한 재미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랍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간이네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